자, 일단 데일리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일단 하고 있어. 표시를 하려면 하든가 말라고 하든가 뭐가 있니? 아, 앞에까지 좋아하네. 아니, 형태 변화도 없고 중복 사용도 안 하고 추가 단어도 없고 배열만 하면 되는 건데, 어? 자식아. 그래. 아하, 뭐야 이거. 그렇지. 이게 일단은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부터는 내용이 바뀌어요. 여기 시점부터.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맞거든. 근데 이 이후에는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내가 답지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collaborative areas가 how with teamwork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잘 했는데 좀 아쉽네. 오케이. 그렇고요. 자, 다음 보자. 대현. 전혀 관계가 없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소재가 나와 있긴 하잖아. privacy, 그러니까 areas of privacy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인 거고 플러스 뭐가 없냐면은 이 주요 소재가 빠진 거야. 주요 소재 없음.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긴 한데. 아이씨 이거는 아니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 뭐 죄나 뭐 전혀 관계가 없는 문장이네. 그렇게 따지면 다 저렇게 쓰면 되지. 오답인 거에다가. 아하 이 나뭇잎 오돌스 이것이 위치도 제대로 못 쓰시. 오돌스는 뭐 커뮤니티라 써놓고서 여기서 동사 쓰고 앉았네 씨. 기본적인 병렬 구조도 안 시키고 진짜. 아니 씨. 승현아,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여친 생겼어? 아니요. 이거 많이 죽었는데. 나 그녀가 더 시간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자, 고생들 했고 오늘은 그 데일리에 대한 해설은 진짜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교재 사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일리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쭉쭉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후딱후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지에 선생님이 체크를 다 해놨는데 잠깐만 여기 좀 지울게요. 아래 써있는 해설을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요약으로 써있는 거. 개방적 협력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상적인 사무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글에서 말하는 결론을 말하자면은 이상적 이상호 공간은 개인적 공간도 있어야 되고 오픈된 공간도 있어야 된다.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거의 각 장단점이 있거든. 그걸 이제 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방적인,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공간, 협력 공간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한 건데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나왔죠.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사생활의 문제도 있고 소음도 있고 업무 집중력의 상실이라는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팀워크의 상승이라든가 뭐 아이디어를 내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는 좀 이제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한 거죠. 그래서 협력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조합된 형태가 가장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A blend of collaborative spaces and areas of privacy 나와 있죠. 그래서 사생활 영역과 협력 공간의 blend 조합된 형태가 has its advantages for many companies 많은 회사들에게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순히 해석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대입학에 관련된 거 있죠. 대입학이나 빈칸 문제 있죠. 빈칸 문제를 풀 때 얘네에 오답 유형이 있어요. 오답 유형. 그러니까 지금 정답도 보면은 정답이 3번이었잖아. 그럼 1, 2, 4, 5번은 오답이잖아요. 그럼 오답 유형이 뭘로 나오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일 소재의 다른 내용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똑같은데 얘기를 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똑같은데 다른 얘기. 이 글에서의 소재는 뭡니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무 공간. 사무 공간인 거고 그리고 이 사무 공간이 트여 있다. 그리고 아니면은 사점이다. 이거를 섞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잖아요. 소재. 그렇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 보호 영역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라고 나오거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인 공간이란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야. 즉 너무 거시적이라는 거죠. 1번은요. 그러니까 1번은 동일 소재의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이제 2번 했을 건데 너무 포괄적이거나 또는 지역적인 정답인 경우거든요. 포괄적이거나 지역적인 거. 근데 1번 같은 경우는요. 포괄과 지역이 좀 섞여 있는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공간이라는 말이 어떤 공간이라는 주요 소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범주가 좀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인데 여기서는 문제점들이라고만 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 문제점이라고 했잖아. 지금 사실 여기서는 트여있는 공간의 장단점 둘 다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문제점만을 다룬 게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지역적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요 소재가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포괄적이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1번에 포함되니까 빼도록 하고요. 반대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반대 내용. 보통 이 세 가지가 오답 유형이라 생각하면 돼요. 빈칸이나 대입학에서는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겠죠? 이 법칙은 수능과 여러분 내신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보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오답 유형을 많이 선호하는가? 일반적으로는 1, 2번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거든.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 대진고 스타일이 약간 이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포괄적인 거, 지역적인 거 이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1번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2번이 많이 나올수록 문제가 어려워져요. 2번이 많이 나올수록.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거나 너무 지역적인 오답이 많이 있으면요. 딱 정확하게 이 글에 알맞은 어떤 대입학을 고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많이 나올수록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 내용으로 내는 거는요. 사실 대입학보다는 빈칸 쪽에서 좀 더 뭐랄까 좀 더 차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학을 반대로 내면 사실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빈칸은 반대로 내면 하거든요. 빈칸은 왜 그러냐면 빈칸은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지문에서는 A가 좋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빈칸 문제로 만약 낸다면요 여기에 안 좋다를 써놓고 A가 안 좋은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결국에 좋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반대 내용 같은 경우는 빈칸이라던가 어휘라던가 이런 문제에서 좀 출제하기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이번 시험지를 분석해 보면은요, 빈칸이나 어휘에서 반대 내용으로서 출제한 게 아마 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요. 보통 그렇고 대입학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두 가지, 특히 2번으로 출제했을 때가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2번이 바로 지역적인 거에 대한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업 공간의 단점들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뭐가 빠졌어? 장점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소재는 나왔어. 근데 단점만 다뤘어. 단점만 다뤘다는 거는요. 여기 위에 보시면 this is not say 하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기점으로 이전까지의 주제입니다. 뒷내용부터는 장점 나오고 마지막에는 장단점 둘 다 있으니까 섞어서 써라. 이렇게 요지가 나오는 이런 류의 글이기 때문에 2번은 지역적이어서 오답이 되는 거고요. 3번은 이제 기업에서 바람직한 작업 공간의 유형이라고 해갖고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라는 말 우리가 맨날 나오는 더블 에치드 솔드라든가 프로스 앤 콘스라든가 이런 단어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바람직한 작업 공간의 유형 일단 작업 공간이라는 주요 소재 나와 있고 유형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보기를 출제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4번은 개방형 작업 공간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의 태도가 어떠하다라는 그 지역적인 내용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글에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물론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니 두 가지를 섞자라고 얘기하는 게 주된 내용이지 직원들의 태도만을 가지고 다루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안 되고요. 5번은요. 사무실에서의 면접 축소의 필수 사항들 면접을 축소시킨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공간이란 말 대신에 면접으로 뭐 굳이 쓴다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작업 공간이라는 주요 소재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면접을 축소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거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1, 2, 3번에 다 해당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냥 아무 말. 그래서 보통 고학년으로 갈수록 잘 안 나오는 오답 유형이긴 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초반부에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participating 그리고 watching입니다. 그렇죠?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과 스포츠를 참여하는 것 이게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문장부터 대놓고 주제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두 개를 섞으면 혼란이 온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연 설명이 이어진 겁니다. 따라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스포츠를 보는 거랑 참가하는 건 다르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데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스포츠의 참여와 관람의 차이라고 우리가 분별, 뭐 구분 뭐 이런 게 이제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1번은 스포츠 경제라고만 말했습니다. 스포츠라는 소재만 똑같고 경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아예 소재가 다르다. 그러니까 동일 소재라고 말하기도 좀 뭐예요? 그러니까 소재의 일부만을 착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안 되고 2번 넘어가서 3번 보자면 스포츠 인기, 신뢰할 수 없는 지표. 얘도 마찬가지야. 스포츠라는 말만 똑같은 거지 참여냐 아니면 관람이냐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인기라는 말로 나왔으니까 얘도 역시나 소재, 일부 동일 소재만 썼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축구는 왜 남성 지향적인가? 이거는 예시로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지극히 지역적인 내용이 되는 거겠죠. 역시나 답이 안 되고요. 5번 스포츠 참여는 더 많은 보호 장비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에서만 언급한 거기 때문에 지역적인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데 2번을 보면은 스포츠 관중은 참가자를 만드는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한번 꼽은 거야. 관중이 참가자를 만드느냐? 그럼 관중이라는 키워드와 참가자라는 키워드가 일단 다 나왔네요. 보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 일단 주요 키워드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보는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하기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즉 참여와 관람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제목 문제를 낼 때는요. 질문 버전의 제목이 있잖아. 2번처럼. 질문 버전의 제목은요.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 내용이 주요 내용이면 제목이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제목 유형에서 질문으로 이렇게 보기가 나오잖아. 질문으로 보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대답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근데 이 대답이 주제야. 그러면은 얘가 정답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보자고요. 스포츠 관중은 참가자를 만드는가? 스포츠를 보는 사람이 무조건 스포츠에 참여하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보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조건을 조금 더 완화시켰습니다. 어형 변화도 없고 추가 단어도 없고 중복 단어도 없고 그냥 배열만 하면 됩니다. 배열만 하면 돼요. 그래서 sustainable tourism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by ing가 나와 있고 여기에 ing,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by 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은 블라블라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지난번에 배웠던 정의를 말하고 부연 설명을 말한다. 이런 개념과 약간 비슷합니다. 관광 산업이라는 것은 블라블라 하다 ing 하고 ing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위에 다 나와 있는데 아래 있는 그냥 해석을 보고 넘기도록 할게요. 자, 지속 가능한 관광은 지역 농민들이 호텔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의 농장을 개설한다. 그래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도 혜택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A라는 호텔이 있어. 호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호텔에 이제 투숙하는 투숙객들은 이제 여기서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음식을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사는 이제 농민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호텔이 있음으로써 이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겠네요. 납품을 하는 거니까. 맞죠? 자,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여기에 납품을 하려면요 자기네들이 뭔가 밭이나 논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사설로. 그래서 이거를 제휴관계를 맺습니다. 제휴관계를 맺은 다음에 여기에서 뭐 외국인이나 이렇게 관광을 왔을 때 자, 한국 전통의 논과 밭을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이거 자체를 또 관광산업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자체를 이제 관광을 하면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홀리 쉣 이러면서 막 되게 멋있다 이러면서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구경을 한 대가로 이 사람들은 또 호텔에게 일정 피를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계속해서 자기네 물건을 여기다가 납품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호텔 입장에서는 이제 관광객 유치가 잘 되니까 좋은 거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양질의 어떤 그 음식과 그리고 이런 양질의 관광을 할 수 있으니 좋은 거고,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돈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모두가 더 좋은 거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이 글 자체가. 그렇죠? 자, 자세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라고요. 교재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선은 이제 이 교재가 잠깐 좀 펴보시면요. 잠깐만. 교재가 어디야? 이 교재 상단에 보시면은 독후감 4.0 브랜치 추론력 강화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십니다. 추론력 강화 유형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세요. 그래서 유형편이 쭉 있다가 뒤로 넘어가면 연습편이 있는데 그 연습편이 어디냐면 47쪽에 있습니다. 47쪽. 47쪽을 펴보시면은 추론력 강화 연습편이라고 나와 있고 바로 하단에 연습편은 지문의 구조를 의식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첫 페이지에 패턴 1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이라고 나와 있고 이 패턴을 여러 가지 넣었습니다. 패턴 2는 주제 설명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패턴 3는 문제 제기 설명, 패턴 4는 도입 주제 설명 결론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내신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수능을 말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려면요, 결국에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휘력이 일단 기반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 파악 능력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이 내용 파악을 통한 요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어요. 둘 다. 왜 그러냐면 내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내가 굳이 입 아프게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니네가 실컷 여태까지 6번 시험 보면서 겪어봤잖아. 이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건 새삼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왜 요약이 중요하냐?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는 전부 다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 그럼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분 46초 내로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내용을 파악해야겠죠. 그럼 빨리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주제가 뭔지를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제문이라는 건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요. 주제문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패턴화할 수 있다면은 지문을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교재로 이제 연습하고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파악, 즉 요약으로 가는 과정인데 요약이라는 게 니네가 지금 계속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보고 있지만 띵 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요약에서 바로 필수적인 게 뭐냐면요. 문장 간의 연결성입니다. 문장 간의 연결성. 문장 간 연결성. 우리가 문장 간 관련성을 파악하면은요. 이제 뭐가 되냐면 일단 요약으로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가 가능해져요. 문제 풀이.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준비한 이 유형편은요. 지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빈칸 문제만 있거든요. 빈칸 문제만. 그럼 얘들아, 빈칸에 들어가야 될 정답은요. 대부분은 그냥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부분은 반복되는 말이거든. 대부분은. 빈칸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주제와 관련이 있고 패러프레이징만 됐을 뿐이지 똑같은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단서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빈칸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빈칸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의 관련성이 무엇일까? 그 다음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 관련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빈칸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거의 속도만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완벽한 거겠죠. 뿐만 아니라 문장 간 관련성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면은요.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뭐가 가능해집니까? 그 빈칸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순서 삽입에 대한 풀이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문장 간 연결성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딘데요? 순서 삽입이잖아. 순서 삽입. 그렇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얘 다음에 얘가 나왔고 얘와 얘는 어떤 관계니까 그 다음에 얘가 나왔고 우리가 이 관련성만 파악할 줄 안다면은 순서 삽입도 사실은 뻥이죠. 여러분이 지난번에 지난주에 모의고사 고3 거를 봤었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 아주 처참한 결과를 받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되게 어려웠던 게 단어나 해석이 어려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께서 대부분 틀렸던 문제들이 빈칸이나 순서 삽입에서 사실 평상시에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문장 간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신에서도 결국에는 문장 간 관련성이 돼야만 요약이라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요약이 돼야 우리가 서술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두 가지를 위해서 이 교재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공간이 나와 있고요. 하단에 여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밑글의 소재는 무엇이냐 해갖고 1번 문장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문장에 보면 한 문장 단위로 다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장에서 밑글의 소재는 무엇이냐? 그럼 1번 문장에서 소재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2번, 3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관계냐? 여기는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써줬습니다. 대조관계다. 근데 뭐랑 뭐의 대조관계냐? 이렇게 그래서 쓰게끔 했고요. 5, 6, 7번 문장은 4번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냐? 어떤 관계성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빈칸의 정답 논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빈칸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빈칸에 대한 정답을 고를 때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풀어야 되느냐? 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 됐어요? 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빈칸의 논리를 푸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글의 패턴은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이에요. 여기 써져 있죠? 주제, 설명, 결론 패턴.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게 몇 번이고 설명은 몇 번이고 결론은 몇 번이고 그 번호만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번호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중심 내용 요약, 이 윗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중심 내용 요약의 빈칸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뒤쪽은 이제 이 방금 나왔던 지문에 대한 이제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고요. 주요 단어 그리고 주요 구문에 대해서 구문 분석과 해석을 하는 쪽으로 넣어놨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숙제를 어떻게 줄 거냐면요. 숙제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나와 있는 거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풀고 여기 지시사항들이 있죠. 얘네까지 한번 다 해보시고 번역 난이도나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고 요거 다 해주시고 요거 다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한 평균 4지문 정도 좀 적게는 뭐 2지문 줄 때도 있을 거예요. 숙제를요. 2에서 4지문 정도 숙제가 나갈 거고요. 뒤에 연습편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한 4지문 정도 요 정도로 숙제가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을 우리가 유형편에서 연습을 할 때는요. 문장 간의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연습편에서는 또 거꾸로 신경을 쓰고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네가 지금 전부 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현재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이 자판을 니네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보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다다다다다다 그냥 칠 수 있잖아. 거의 안 보고도 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체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핸드폰이란 걸 처음 썼을 때는요. 띄엄띄엄 하나씩 찾으면서 니은 어디지? 막 이러면서 이제 니네가 썼을 거라고. 근데 지금 그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이게 다 이제 기억이 어디에 있고 디귿이 어디에 있고 이거를 외운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를 이제 오히려 그 외움을 넘어서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타자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치는 거를 처음에는 기억이 어디 있고 니은이 어디 있고 디귿이 어디 있고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의식적인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이게 무의식적으로 내 버릇으로 나오게끔 많은 체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의식을 해서 좀 유형편에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뒤에 연습편에서는 그냥 막 그런 거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정도는 체크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단서로 얘를 정답을 했는가 거기 단서의 체크 정도만. 우리 지난번에 모의고사 할 때 그 제가 그 준 거 있었죠. 빈칸에서 어떤 부분 단서로 해서 체크했느냐 뭐 이런 워크북 같은 거 줬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따 제가 숙제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부분을 근거로 해서 내가 답을 골랐는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색깔펜이나 형광펜으로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오셨을 때 제가 정답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불러드리도록 할 거예요. 첨삭이 필요한 거는 개별 첨삭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됐죠? 원래는 여러분이 이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는 자습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근데 이제 당연히 오늘 지금 교재를 처음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풀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제가 많이 나갈 생각은 없고요. 한 2지문 정도만 할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 있죠? 1번과 2번.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 지시사항들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안 해도 돼요. 구문분석 해석은 어차피 숙제로 나갈 거니까 여긴 안 해도 되고요. 1페이지와 3페이지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